신개념 부동산 정보쇼, 재테크의 고수, 놀부도 본방사수하는 부동산 정보쇼, 놀부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구입니다. TV를 보기만 해도 돈 버는 프로그램, 효자 프로그램 놀부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융자, 주택 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의 주제가 제 점수는요. 뭔지 아시겠어요? 요즘 한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제 점수는요. 어떤 거냐면 융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점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어떤 거죠? 점수 하시면 지금 크레딧 리포트 점수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레딧. 맞습니다. 네, 크레딧. 네. 뭐 당연히 빚이 적을수록 크레딧 점수는 좋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기간도 만약에 크레딧을 쌓아온 기간이 길다면 그것도 더 도움이 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크레딧 너무 좋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는 크레딧 카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레딧을 안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잉 파워가 없기 때문에 크레딧 스코어가 굉장히 낮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이때 리밋이 높은 걸수록 좋고, 그러니까 적어도 크레딧 카드가 리밋이 2,000불 이상은 돼야 돼요. 2,000불 미만짜리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리고 라인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5,000불짜리면 좋고 10,000불짜리면 더더욱 좋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떤가요? 어떤 분들은 크레딧 카드 어차피 나 그 돈 쓰는 거 싫어 이렇게. 네. 그래서 크레딧 카드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안 캐시를 해서 써요. 그러면 안 돼요. 집살 때 이자를 좀 높여주시면 돼요. 안 될 건 없지 않겠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자가 좀 정말 안 올라가요. 좋습니다. 제 그냥 손님은 집을 살려고 크레딧 카드가 여러 개 있었는데 크레딧 카드가 적으면 좋은 줄 알고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를 클로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거든요. 뱅크 닫으면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좋죠. 네. 크레딧 그렇죠. 카드를 갖고 있다가 클로즈 하시면 스코어가 많이 내려가요. 그만큼 뭘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을 크게 갖고 계시되 만약에 나는 크레딧 카드 자꾸 쓰는 거 싫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쓰세요. 그냥 마켓 가서 한 번 쓰시거나 뭐 식당 가서 한 번 쓰시거나 뭐 5불짜리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도 크레딧은 올라가진 않겠네요. 아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요?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를 안 쓰면 은행이 이 사람이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얼마큼 쓰는지 체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크레딧 안 올려주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그냥 쓰면 네. 이 사람이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올려준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액티브하지 않은 크레딧 카드는 크레딧 리포트가 한 열 몇 장씩 있잖아요. 첫 번째 장에 없고 제일 끝에 가요. 안 쓰는 크레딧 카드는 이 사람이 이거 안 쓰는구나. 그리고 저 끝으로 은행 보내요. 시스템에 걸리지가 않는 거지 그러게. 쉽게 네. 말해서. 전문 용어로 저 사람은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런 논리라면은 크레딧 카드를 많이 만드는 게 좋겠네요. 그거를 핸들하실 잘 수 관리를 있으시다면, 잘할 수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다면 많은 게 좋죠. 보세요. 크레딧 카드가 내가 5,000불짜리 달랑 하나 있어. 그럼 저 사람은 5,000불짜리 죄송하지만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5,000불짜리 10개 있어. 그럼 5만 불짜리잖아요. 5만 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날라와요. 네. 그래서 그 MX에서 날라오고 어디서 날라오고 계속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구매에 당긴 것도 많죠. 이건 그냥 준다는 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난 갖고 있는 게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받아놓으시는 게 좋죠. 그래도. 너무 많으면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제 관리할 수 생각에 있으면 제 생각에 한 맥시멈 4-5개만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더 저한테 베네피셜하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뭐 나중에 더 페이백이 더 좋다든지 뭐 마일리지를 쌓아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하시면서 그런 건 있나요? 크레딧을 단번에 확 올릴 수 있는 방법? 단번에 저희가 올려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굉장히 설득하죠. 몇 점까지 올리잖아요. 제가 한 60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60점. 저희 신개념쇼, 놀부쇼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못 들었던 얘기들. 네. 어떻게 그냥 했죠? 크레딧 카드를 많이 쌓여 있는 걸 많이 갚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5,000불짜리 빚이 있어요. 카드에 A라는 은행에.
근데 거기에 4,900불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까지 찬 거죠. 근데 그거를 한 3,000불을 갚아요. 그러면 스코어가 확 올라가요. 이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마른 사람이 살 빼는 건 오래 걸리잖아요. 뚱뚱한 사람이 살 단시간에 확 빠지잖아요. 이런 개념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잘 안 모르. 빼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정말 단칼에 뺄 수 있는 게 아니 스코어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있어요. 빚을 그리고 이렇게 갚는 좋은 거고. 사람한테 같이 올리는 것도 근데 그것이 저도 그것도 한번 해봤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죠? 스코어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전문가끼리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손님이 학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레딧 카드가 아직 없죠. 히스토리가 별로 예, 히스토리가 없다고 없는 봐요.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그 시누이, 남편, 어머님 크레딧 카드 하나씩 올렸어요. 그러니까 조인트 어카운트로. 아. 네. 그래서 갑자기 이 친구가 크레딧 카드가 3개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74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건 한 10년 전 얘기였었고요. 요새는 은행에서 그걸 세컨더리 카드 멤버는 그 크레딧 레이팅을 안 해요. 그렇지만 조인 어카운트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카드만 나온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예, 그 그거는 구분하는 게 상대방이 그 소셜로 한번 물어보면 내 것도 올라가는 그렇죠. 거고 안 물어보고 그냥 주면 그건 그렇죠. 올라가는 거고. 엄마면 엄마 것만 올라가요. 그렇죠. 보통 크레딧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먼슬리 페이를 내는 거잖아요. 차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거 바로는 자동차 페이면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되고 그게- 크레딧 카드. 이웃집 아저씨가 한 얘기. 네. 되게 너무 많이 이웃집 잘못, 아저씨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 잘못 알고 그렇구나.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주변에 옆집 아저씨가 너무 많아요. 저는. 아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차는 별로 도움 안 돼요. 네, 차는 별로. 크레딧 카드를 차라리 썼다 갚았다 썼다 네. 갚았다가 크레딧 카드가 제일 좋은 그게 거구나. 뭐- 네, 크레딧- 크레딧 그럼 카드가 이게 좋아요. 크레딧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그러니- 여자들이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무슨 TJ 맥스 가면 할인해 준다고 카드 만들라 그래요. 그렇죠. 메이시 네. 가면 있어요. 2, 3번 네. 간 다음에 이게 빌이 안 와서 못 내면 크레딧 뚝 깎아 그렇죠. 먹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on time에 내셔야죠. 늦으면 벌써 늦는다고 레이팅을 하게 되면 스코어가 반응을 하죠. 요즘은 나쁘게. 인터넷으로 어카운트를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요즘 좋은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네. 프로그램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다 매니저도 해주거든요. 네. 듀데이 며칠 전에 이메일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항상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크레딧은 사실 이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의 그것일 수도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어셋이라는 거. 네, 이게 asset. 에셋. 죄송합니다. 미래 에센 뭐 이런 거 넣으셔서 에셋이 그게 중요하다고. 그럼요. 네. 은행에서 볼 때 당연히 인컴도 중요하고 크레딧도 중요하지만 아니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운할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보여달라. 그게 바로 asset 섹션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이 나와야 되겠죠. 은행에서 원하는 거는 2달치 뱅크 스테이트먼을 달라고 해요. 뭐 거기에는 뭐 세이빙스도 있을 수 있고 체킹도 있을 수 있고 CD도 되고 뮤추얼 펀드도 되고 스탁도 되고 401k도 예, 되고 IRA 다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파 쓸 때도 그 네. 오퍼 패키지에 같이 들어가는 거 저희는 POF라 그러죠. 프루프 오브 펀드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에셋하고 융자하는 거 같이 물려서 가는 거죠. 아니 아까 잠깐 촬영 전에 저희가 여담을 나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다운페이 3.25% 뭐 다운페이만 내면 집 살 수 있다, 융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아니라면서요. 아니죠. 프로젝트 코스가 왜냐면은 들어가야죠, 또, 에스크로 그죠? 피도 줘야 되고 응. 론 피도 줘야 되고 하다못해 메신저 피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내요? 본인이 내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뭐 한 적게 한 1.5에서 한 3%까지 그다음에 프로퍼티 텍스도 미리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거 뭐 크로징 코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운 페이먼트 말고 크로징 코스트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거 합친 게 은행에 증명을 해줘야지 융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가 합쳐진 게 아까 지금 그렇죠. 얘기하신 네, 에셋, 네, 그죠? 에셋. 에셋인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50만 불짜리 집을 사게 됐어요. 거기에 3% 다운페이를 한다고 치면 네. 3%만 15,000불. 그러니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융자가 안 나오죠. 그럼 클로징 아까 크로징도 뭐였죠? 못 하는데 클로징 지금 못 코스트. 사죠. 그건 얼마를 내야 돼요? 그건 한 1.5에서 3% 사이.
왜냐하면 그 프로퍼티 텍스가 왔다 갔다 해요. 프로퍼티 텍스를 앞에 있는 분이 미리 내줬으면 왜 프로퍼티 1년에 한 번 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셀러가 이제 한 번으로 해서 두 번 나눠 내는데 이제 셀러가 앞에 걸 미리 냈으면 내가 셀러한테 그 돈을 줘야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반만 해도 1.25%에 0.6%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에스코로 피 줘야 되죠. 타이틀 피 줘야 되죠. 보험료 내야죠. 보험료, 그 화재보험 클로징- 들어야죠. 그다음에 뭐 론 하시는 분은 그냥 하시나요? 그럼 론 프로세싱 피도 드려야 되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 13가지 종목이 있어요. 클로징 커스트 안에는. 그렇죠. 그렇게. 감정비 들어가야죠. 리코딩비 들어가야죠.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네. 셀러가 내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셀러는 셀러 클로징 코스트, 바이어는 네. 바이어 클로징 네. 코스트. 아, 근데 따로따로 되는구나. 네. 예, 아까 얘기하신 클로징 코스트에서 거의 들어가는 뭐 타이틀 비용이나 에스크로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날짜에 다른 게 지금 아까 얘기하신 프로퍼티 텍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일 날 했다 그러면 이자를 미리 내잖아요. 선이자. 그것도 선이자를 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클로징 코스트 계산하는데 많은 가만 있어 영향을 봐. 미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5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보통이 요새는 한 20% 다운 하세요. 왜냐면 20% 다운 안 하시면 또 보험을 또 따로 들어야 돼요. 은행에서 이제 불안한 거야. 다운을 적게 모기지 하면. 인슈런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MI라고 Private Mortgage Insurance라는 거를 들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요새는 20% 다운하세요. 다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0만 불 다운 페이먼트, 그다음에 클로징 커스트 그냥 한 10,000 불 그렇게 계산하시면 그보다 적게 들 수 있고 더 들 수도 있지만 그 정도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2달치 정도는 페이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달라고 하죠, 은행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저희 지금 정보쇼 놀부쇼가 살짝 핑크빛 미래를 꿈꾸셨던 많은 젊은이들과 집을 살려는 예비 마이어들에게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게 아닐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지 않을 수 네. 있을 바꿔 것 얘기하면 실패하는 거를 저희가 미리 그렇죠.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달리 편법을 좀 이용해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융자를 못 받으니까 이 융자 받을 돈을 따로 또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하드머니라고 있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어머니한테 빌려야죠. 어머니한테. 그렇죠. 네, 친구한테 빌리거나 사채. 사채. 일단은 네. 열심히 개인적인 채무.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겠군요. 예, 예. 네, 은행에서 다른 데서 빌려왔다 그러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클로징 코스트 같은 경우는 그 베리파이 안 해줘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은행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징 커스트 계산 다 하고 네. 리저브까지 다 계산해서 다 같이 그만큼 보내. 보여달라고 네. 해요. 그 FH 같은 경우 얘기 뭐 복잡해지지만 그 사람 막 12개월 요구할 땐 정말 난감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12개월 낼 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아 그래 왜 스페셜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이제 인컴이 조금 타이트하다. 만약에 우리가 더블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 지출의 2배를 벌어야 되는데 조금 모자란다. 넘어갔다든지 지출이 너무 인컴이 모자랐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compensation factor라고 은행에서 불안하니까 그러면 12달치 너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봐. 그렇죠. 그럼 2,000불이면 24,000불을 그 갚을 수 보여주면 있는 돼요. 능력을 예, 배달하는 예, 거예요. 예. 융자 받기 전에 차 사지 말라는 얘기를. 네, 왜냐하면 이제 융자를 하고 있는데 크레딧 리포트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패키지가 다 들어가요, 애플리케이션에. 거기에 어떤 지출이 있다고 쭉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딱 맞춘 거야. 2배 딱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랄랄라 하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께서 자동차를 사신 거예요. 근데 뭐 500불짜리, 1000불짜리, 요새는 또 뭐 BMW 이런 것들은 한 700불, 800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융자가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출이 더 커졌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인컴은 똑같은데 지출이 더 많아졌잖아요. 융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집을 못 사는 퀄리피케이션이 거지. 안 되니까 다운을 더 많이 해야 된다든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0만 불짜리 이 두 개로 30만 불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차를 사잖아요. 그럼 20만 불짜리밖에 못 사요. 그렇죠. 500불이 10만 불 정도의 다 월 페이먼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인컴이 이게 타이트할 때 그럴 때 얘기지. 인컴이 많으신 분은 사셔도 돼요. 넉넉해서 뭘 해도 돼. 예,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딱 2배다. 내가 지출에 딱 2배를 번다. 그래서 일전도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지출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정말 정신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항상 그래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찬 정보가 넘쳐나는 놀부쇼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글을 남겨주시거나 SNS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신 부분이 계시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TV를 보기만 해도 돈 버는 효자쇼 놀부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